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내 길에 멈출 수 있는 건 너만이 차가운 내 길에 멈출 수 있는 건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신 우리 3프로 상담소 우리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긴 했는데 뜻하지 않은 또 변종 바이러스 누라는 녀석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정말 코로나 걱정 없이 마스크도 당당하게 벗어버리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또 친지들 만나서 따뜻한 포옹도 하고 악수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우리 저 윤 교수님하고 또 하듯이 이렇게 잔도 한 번씩 돌려보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지난주에 젊은 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댓글들을 달아주셨거든요. 특히 사라 팍 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양한 투자를 해본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그전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으로 차근차근 계단을 밟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시작하시죠. 신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헨리초 님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짙은 어둠의 새벽이 지나가면 다시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겁니다. 모두들 파이팅,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누구보다 파이팅한 이번 한 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가시죠. 혹시 주식 투자로 또 재테크로 또 부동산 문제로 돈 문제로 마음 상하신 분 계시죠? 저희 3프로 상담소에서 좋은 상담과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가수들의 힐링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 상담소, 3프로 상담소를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네. 형님 덕분에 3프로 상담소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점점 기대도 되고 제 솔루션은 별 드리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힐링받고 가는 그 행복학자들이 큰 거 한 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강도라 그러는데 자잘한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것도 유지해야 자잘하게 느끼면서 큰 것도 하나씩 터지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 오늘도 훌륭한 게스트분 나오시지만 또 젊은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입고 나왔는데요. 우리 38회에 나왔던 노디시카님이라고 노래 잘했던 R&B 가수분이 신곡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인스타 DM을 통해서 사셨어요? 이게 후드 노디시카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새 앨범도 내시고 옷도 같이 내더라고요. 내 것만 사서 삐지셨다. 그게 아니라 3% 후드티도 있어요. 네, 오늘 사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3% 후드티 3% 후드티 이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거 입고 나오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채슬리 자문의 박세익 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옆에 윤대영 교수님 맞아요? 맞습니다. 학생 윤대현 윤대현 레지던트. 골골합니다. 지금. 교수님 비결이 뭡니까? 진짜 염색이죠, 염색. 골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기 전무님이 대단하시고 제일 대박은 형님이죠. 네. 뭐 방송을 그게 아니라 방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간 자고 계세요? 최근에
우리 박전무하고 뭔가를 했는데 제가 만반 깨져가지고 제 밑장 빼기 뭐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건전한 거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3프로 상담소 46개와 함께하실 힐링싱어를 소개해드리죠. SG 워너비, 서영은 등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해서 재해석했던 그야말로 부르의 명곡. 야, 비오는 거리의 주인공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승훈 님이 오셨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재 멘트지만 모르면 간첩이지. 근데 여기 좀 빨리 오시면 좋은 게 전 여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리허설 겸 이제 음을 좀 맞춰 보신다고.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와우. Imagine 오. 이 어머. 두 곡을 이미 하셨어요. 야. 이미 하셔서 이야. 하여튼 구름대 같은 청중들이 모였다가 다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 2부예요, 2부. 아, 하루 완전 일찍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 망했다 오늘. 그런 줄 알았어요. 둘 다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97년도 1집 앨범에서 비오는 거리를 공전의 히트. 그때는 뭐 진짜 거리에서 그냥 비오는 거리. 비 오는 날은 항상. 그렇죠? 그 독특한 그 음색과 네. 상쾌. 비오는 그 거리가 축축한데 네. 근데 톡톡 튀는 그 상쾌함이 있었던 그런 노래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비오는 거리와 3류 3%라서 3류를 갖고 오셨나 봐요. 자유, 여유, 소유 이 노래.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실감이 되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튜브로 이 방송을 알고 예. 그날부터 계속 유튜브만 보면서 지냈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데가 원래 좀 되게 자연스러운 곳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사 그 그렇죠. 공중파보다도 훨씬 더 예. 자연스럽고 그런 곳인데 예. 진짜로 와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네요. 예. 네. 그래서 TV에서 보던 분들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오늘 처음 뵀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불후의 명곡도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아유, 유열의 유열 스케치북. 스케치 그래. 전 TV로 네.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보던 사람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집에서 옆집에 이렇게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편하네요. 또 우리 2년 선배님 되시더라고. 아, 인근 학교야. 어쨌든 하여튼 또 80년대 감성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97년도에 이 그 비오는 거리를 발매하셔서 3개월 만에 10만 장 이상 나갔다고 그때. 근데 그때는 정식 앨범도 나갔지만 그때는 니어커라는 게 엄청 그렇죠. 길보드 차트. 길보드에서 또 엄청 나갔었죠. 지금 사실 그런 거는 저작권 보호 못 받잖아요. 그때. 그때는 또 저작권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네. 얼마나 음반이 팔렸느냐 이게 더 큰 네. 거였지. 그 저작권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던 네. 때이기도 했었어요. 아 근데 전공을 무역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저기 상사를 가셔서 전 세계를 무대로 뭘 팔러 다니셔야지 노래를 하셨다. 그러게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보니까 졸업을 몇 년도에 하셨죠? 졸업은 제가 학교는 이제 8학기를 다녔고요. 네. 그 뭐 군대를 갔다 왔다가 또 어디 좀 외국도 돌아다니고 뭐 네. 휴학도 하고 그래서 11년 만에 제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학교에 또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 선배들 한 네. 명씩 있었지. 아직도 다닌다 저분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 실용 음악 학원도 운영하신다고. 네. 가수 지망생 아니면 취미?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일반 분들 학생들 말고 네.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 이제 그 취미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면 드럼이나 노래 배우고 싶은 분들 가서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뭐 드럼 특히 드럼들 많이 좋아해요. 드럼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기타, 드럼, 뭐 피아노 이런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죠 드럼. 네. 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래요? 드럼. 드럼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때리는 거 보면 누구 때리는 거 그러니까 과장님.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들내미. 거 이렇게 드럼으로 때리는 거를 패드라고 하는데 네. 드럼으로 치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패드로 연습을 하거든요. 네. 패드로 자기가 때리고 싶은 사람 얼굴을 여기다 그려놓고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상상으로 거기를 패는데 거의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어우. 농담이에요. 숨뜻해. 주식을 좀 해보셨어요? 네? 주식. 주식은 한 재작년까지 주식을 조금 하다가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아 왜? 재작년에 제가 손해를 정말 보셨네. 좋아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감사를 받고 나서 네. 그 주식 그걸 거래 거래 정지가 정지? 됐어요. 네. 상장 폐지? 상폐까지는 안 가고 아. 거래 정지가 됐다가 한 1년 아니 한 8개월 정도 했다가 네. 금년 10월 달에 다시 풀리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게 상폐하는 거는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거래하던 데가 갑자기 정지가 되니까 제 가슴도 정지되는 느낌이 아, 좋아할 정도로 잘 아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으니까 회사가 어떤 데다 뭐 이런 데가 그래도 좀 제가 기대하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넣어둘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큰 손해를 보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다시 거래가 돼서 네. 원래 넣어놨던 것보다 한 10%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네. 다행이시죠. 다행이군요.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익 난 수익. 게스트는 아 진짜 그래요? 네. 대부분 저는 손실 보고. 오랫동안 넣어놓으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도 어떤 회사에다 그냥 넣어놓고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네. 역시 전공이 무역학이 사실 경제학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그렇죠. 국제 경제 뭐 이런 그렇죠. 거니까. 자, 그러면 노래를 듣기 전에 사연 하나를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시죠. 저는 초, 중, 고 3남매를 둔 40대 후반 자영업을 하던 가장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건만 올 여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저 장애를 얻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유. 막상 일을 못하게 되고 보니 그동안 현금 흐름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대출이자 포함 올 월 수백만 원이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터라 다섯 식구 살기가 힘이 많이 드네요. 그동안 일하면서 틈틈이 3% 통해 주식 공부하고 투자도 병행해서 현재 국내 주식, CJ제일제당, LG전자, 현대차, 건설주 등과 미국 주식, OHI, ARCC, PBA 등 위주로 4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정도 유유. 수중에 가계 정리하고 보험금 타고 한 거 다 끌어모으니 4억 현금 있습니다. 집은 경기도의 자가로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대략 8억 정도 되는 자금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다섯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 세후 연 6, 7% 되는 미국 초고 배당주에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것. 2. 1년 생활비 5천 정도 두고 나머지를 현 포지션 유지하면서 나머지 자금으로 기회를 봐서 체리피킹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지 구석에 몰리고 나니 생각의 폭도 둔해지고 해서 고민 끝에 어려운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고를 당하고 보니 평상시 3% 들으면서 가게에서 신나게 일하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저와 아내의 건강치 못한 몸도 걱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3남매를 어떻게 잘 키울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내색 안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고요. 늘 애청한 3%에 감사하고 밝은 소식으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교통사고를 당하셨던가 네네네. 그런 것 아이고. 같아요. 이 부부가 같이 타고 가시다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그러고 40대 후반이시니까 진짜 좀 그러시겠어요. 네네. 네? 올 여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사실은 네. 이 정도 되는 게 실제 트라우마도 몸에 입으셨지만 네. 심리적 트라우마도 상당하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야 저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3% 통해 주식 공부도 하시면서 네. 자녀와 또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또 현명하신 게 말씀 주셨지만 이런 지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상황에서는 결정에 있어서 네, 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또 약간 좀 손해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주변의 질문을 먼저 구하신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보다는 네,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셔서요. 뭐 저로서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뭐 존경스럽다라는 말 이외에 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는 상태인데 네. 집은 이제 경기도에 작아시니까 네. 뭐 대출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있고 주식으로 4억 그리고 보험금 등등해서 현금 4억이 전 재산인 거죠. 뭐 사실은 집도 몇 억 하실 테니까 10수억 정도의 예. 자산이 있으신데 그런데 요즘 이자가 워낙 작으니까요. 네. 1~2% 해봐야 10억 맡겨도 사실은 연에 1,000에서 1,500만 원이 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리스키한 예금 상품을 하면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5 식구 아이들은 이제 커가고 40대 후반이니까 아직 대학생 자녀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중고 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캐시플로를 어떻게 만들면서 이 시드머니 이 8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 참 긴장되고 겁나겠어요. 박 전무님. 이 여차직에서 한 1, 2억 까먹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런 걱정을 아마 많이 하실 건데요. 일단 그 불의의 사고를 참 당하셔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다행인 게 또 우리 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절망이죠. 네, 정말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죠. 아마 장애를 당하셨지만 이런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꾸로 자녀들도 예. 부모님들한테 힘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일단 자가를 가지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현금이 이 정도 있으시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회사의 목표 수익률은 뭐 박세익 전무가 되게 뭐 이때까지 뭐 방송에서 보면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근데 저희 회사 목표 수익률은 15%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면요. 3억을 저희 회사가 이제 기준이 3억이거든요. 3억을 맡기시면 15%의 교수님 5년 지나면 그러면 단리로는 75%잖아요. 네. 복리로 하면 거의 더블 나죠. 예, 복리로 하면 정확하게 100%. 근데 이제 두 배가 목표입니다. 목표 그게. 예, 그러니까요. 목표인데요. 그러면 3억이 5년 뒤면 6억이 되고요. 거기서 또 5년 지나면 12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딱 5년이 지나면 2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통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월 15% 정도 버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목표를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월 15%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 15%만 그렇게 꾸준히 내도 우리가 3억 가지고 딱 15년 지나면 그래도 현금 24억을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아유, 8%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런 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당부하는 얘기가 부자 마인드로 운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하다 보면 다른 운용사랑 레이스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계속 다른 운용사랑 비교하고 또 비교 당하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 페이스가 말리거든요. 마라톤을 뛸 때 일본 선수 3명, 가나 선수 3명 뭐 이렇게 우리가 뛰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페이스 메이커가 있지만 페이스 브레이커가 있어요. 상대방 선수의 페이스를 망가뜨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한 명이 확 달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 쟤 팀 뭐야? 경기에서 실제로 그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뭐 실제로 자전거니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페이스를 망가뜨리는 그런 전략을 쓰듯이 우리가 우리 재테크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조급함이거든요.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조급함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목표 설정부터 15%만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8억 정도 재는 자금으로 얼마든지 세 자녀 다 키우시고 노후에 경제적 자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여름에 이런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대단한 네, 그렇죠? 엄청난 의지력이 사람. 엄청난 멘탈이시잖아요. 그런 멘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15%고요. 배당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배당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성장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주는 소위 말해서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배당주는 내가 수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하반기에는 계속 좀 쉬세요. 뭐 쉼표도 음악입니다. 쉬는 걸 강조를 하면서 그래도 현금은 못 들고 있겠다.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유일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고배당주였거든요. 고배당주가 도망을 가는 사실 주식입니다. 그러면 성장주로 벌었다가 고배당주를 이 정도 먹었는데 이 돈으로 계속 성장주를 하다 보면 이제 최근과 같이 좀 약세장에서 그러니까. 한 방에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 차고 했다가 훅 차고 했다가 훅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부동산에 묻어라.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에 묻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강세장에서 돈을 벌어도 제가 지키기 힘들 거니까. 지키기 힘들어서 부동산에다가 묻으면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주식이 뭐냐면 고배당 주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성장주 계속 투자하는 게 맞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5대5 밸런스로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성장주는 5가 장이 좋으면 10이 되고 막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15로 또 한 번 튀기고 하면 금방 50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무 과한데 했을 때 조금 마음을 캄다운하면서 그 성장주로 먹은 그 금액을 배당주로 옮겨 타는. 그렇게 옮겨 타 놓잖아요. 그러면 꼭 성장주가 한 번씩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는데 배당주는 단단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40% 박살난 또 성장주를 배당에서 팔아서 또 이쪽에 비중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게 평생 그 전략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그 전략으로만 하셔도 근데 내 마음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15%. 만약에 연 26%로 벌게 되면 그거는 워런 버핏 수익률이에요. 그죠? 워런 버핏 수익률이고 피터 린치 수익률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에 10배씩 늘어나죠. 10배씩.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조급한 마음만 없애시고 배당과 성장률을 그렇게 밸런스 있게 네.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노후 경제적 자유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누리면서 사실 이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네. 이제 비즈니스를 접으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 이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의 조언은 일부는 다시 비즈니스를 셋업하시는데 좀 쓰시면 어떨까. 네,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있어서. 예를 들면 네, 네. 가게에 나가서 이렇게 손님을 맞는 게 힘드시다면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요즘에 사실 꼭 장애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절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요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온라인 모바일화 네, 네.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최소한의 투자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부부가 한번 애를 써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매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일하는 건 그렇지만 이렇게 배송을 한다든지 그죠? 택배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족 구성원들 간에 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가능하면 크지 않아도 월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캐시플로우가 비즈니스 단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놓으면 훨씬 더 투자가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아무런 노동소득도 사업소득이 없는 네, 상태에서 투자로만 이 8억이라는 돈을 운용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 박세익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과연 그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날까.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막 이러면 네. 아우 그 스트레스를 이 건강도 안 좋으신 두 분이 그걸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도 투자지만 물론 뭐 비즈니스라고 뭐 투자만큼 쉬운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즈니스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찾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힐링송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오죠. 그리고 겨울에 비를 이렇게 맞으면 아유 이게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아마 우리 오늘 그 비는 여러분들의 어떤 조금 막혔던 그런 심정 그리고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그런 비가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거리를 청해 드릴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들으면 재미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같이 즐기면 재밌어요. 자, 싱어송라이터 이승훈이 보내드리는 비 오는 거리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너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며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는 산뜻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에 멈출 수 있는 걸 안녕하세요. 중간 박수도 치고 그러세요.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너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며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는 산뜻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맞습니다. 아니 네. 싱어송라이터시니까 이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예요? 노래는 제가 싱어송라이터를 하기 직전 맨 처음 앨범을 예. 처음 낼 때 예. 그때 김신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같이 이제 군대 생활했던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곡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앨범을 처음 이제 내기 시작했죠. 그럼 작사는 이승우님이요. 아니요, 그때는 처음 이제 그 친구가 다 앨범을 작사, 작곡 다. 만들어서 형 우리 앨범 한번 하자.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으니까. 노래만 그런데 하시는군요. 네, 그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 앨범을 그때 이제 같이 만들게 된 거죠. 예. 근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꽤 오래된 노래인데도 뭐라 트렌디하다 그럴까? 그냥 네. 지금 나온 노래 같은. 네. 네? 그죠? 그러면서도 뭔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보통 후옥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훅. 예, 아니 포크송이라고 하죠. 예. 근데 거기 포크송들은 이렇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악기라던가 그런 멜로디라던가 그런 걸 쓰지 않아요. 잘. 그래서 보통 말하는 듯 아니면 그냥 자기 평상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많이 쓰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게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않는 말이에요. 거죠. 예. 20대 분들이 제 20대 때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한대도요. 방금 부르신 비 오는 네. 거리.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사 작곡하고 다른 분이 부르셨으면 이런 느낌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 노래하는 사람과 곡을 만드는 사람과 그 분리가 사실은 돼 있는 게 사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드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네. 둘이서 만나서 좋은 작품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어떻게 지금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직접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그러면 훨씬 더 자기하고 잘 맞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곡 써가지고 남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시군요. 야,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탁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 노래는 진짜 추억이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 학교 다닐 때 듣던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 듣지 않는데 가끔 뭐 앨범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 노래를 탁 듣는 순간 전주가 탁 나오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뭘 했었지 어디에서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때 뭐 눈이 왔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확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 노래나 음악은 참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포크송이 그런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승훈님께 네. 두 번째 사연을 좀 읽어달라고 사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코로나 폭락 때 큰 결심을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30대 남성입니다. 당시 가진 돈이 없어서 비상금 5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구입하였고 월급이 나올 때마다 최대 15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꾸준히 적립식 투자로 여러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20년 당시에는 무엇을 사든 오르는 장이어서 망설임 없이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 평단가가 높아지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주가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도 생겼습니다. 평소 3프로TV를 매일같이 보던 저는 물론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투자 시장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3프로TV가 아니라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저를 믿기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투자에 관한 책을 조금 읽어보았고 3프로TV의 투자 특강을 보았는데 정말로 저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현금화를 하거나 인덱스 펀드에 모두 옮겨놓고 저만의 투자 기준을 세운 후에 투자 다시 시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프로TV 팬으로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적립식 펀드 이거 적립식 펀드란다. 적립식 투자 이거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 매월 얼마씩 사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적립식을 매월 꾸준히 하는 거에는 일단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나는 사모야지. 과거 삼성전자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그리고 아마존, 애플 계속 사모았으면 그죠? 크게 이제 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과거 20년 전에 내가 산 게 아마존이 아니라 야후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많았죠. 20년 전에는 야후가 1등이었어요. 그때 뭐 맨날 제리 양이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존재였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음, 그죠? 그리고 세계 경량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대우, 뭐 이런 데다가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확신이 든다고 하더라도 분산을 15종목 정도 분산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적립식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우리가 시장 가서 두부를 사든 콩나물을 사든 우리 마트 가면 그래도 좀 비교해보고 싼 거 사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도 꾸준히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한 1년치를 한 번에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적립식 넣던 것도 안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열이면? 네, 과열이면요. 그러면 과열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이버 가셔가지고 종목 검색을 해보면 그 밑에 PER, PBR 밴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과거에 PER 얼마 정도에서 주가가 꺾이고 PER 얼마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지. 근데 PER보다는 PBR이 잘 맞습니다. 자산. 예, 내 자기 순자본 대비 주가가 어디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게 얼마 전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원이 한 얘기잖아요.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이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PBR 0.9는 아주 굿 찬스다. 굿 바잉 찬스라는 거죠. 락 바텀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거기서는 아무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주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PBR 차트를 보면서 아니 이 정도면 싸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PBR 밑에서 계속 이제 비중을 늘리고요. 그리고 PBR 과거 10년치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이제 냉정하게 아무리 내가 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장기적으로 나는 안 팔고 들고 갈 거야 하더라도 적립식을 하는 걸 좀 멈추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매달 넣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한 최소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는 분산을 하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무작정 매달 사는 것보다 그 밴드를 보고 쌀 때 많이 사고 비싸졌다 싶으면 적립식 넣는 걸 좀 멈추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가죠. 네. 근데 거의 다 반대로 하세요. 비쌀 때 막 더 사고 싶고 쌀 때는 다 팔아버리고 싶고. 네. 심리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네? 사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막 좋아하면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고 좀 튕기고 저만 그런가? 가끔 뭐 이제 전 지금 이제 제가 산 주식 PBR도 안 봐봤고 지금 찾아볼래다 말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 오늘은 진짜 좋은 음악에 오늘 박 전무님이 더 딱 저 같은 주진이를 위해서 정말 1, 2, 3, 4, 5로 알려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는 참 사실은 지금 뭐 가끔 이제 저는 주식 때문에 뵙는 건 아니고 요즘 뭐 이렇게 딱 스트레스 많으시니까 뭐 유명한 기업의 CEO분들 뵐 때 있으면 CEO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해야 사실은 600억 영업이익 나는 이게 현대의 지금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주가는 지금 뭐 그냥 순식간에 뭐 조 단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니 제조업을 오래 한 나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네, 이 좀 심리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또 그런 기회를 얻으신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너무 또 그쪽으로만 쏠려가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다 몰려는 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한참 걸려야 되고 결국 회사 자산이 늘려면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못 따라간다면 그런 것도 좀 빠질 수 있는 거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네. 그 지난주에 우리 강한국 작가랑 저랑 대담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요 책이 바로 우리 강한국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모든 주식 전략을 퀀트로 백 테스팅을 해가지고요. 그 전략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보물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강한국 작가가 왜 퀀트로 이렇게 본인은 주식을 하느냐고 적어놨냐면요. 이유를 인간은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는 주식으로 손실을 보기에 아주 최적화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합리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진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말씀드렸지만 팩트 체크거든요. 사실은 강한 멘탈인데 유리 멘탈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금 주변에 날 미워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진짜
지금 내가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요. 막상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말씀 들어도 3주 전에 나왔을 때 어느 프로님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른다 그러니까 내일은 그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런 걸 뭔지 끌리는 우리 뇌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네. 어쨌든 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의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욱할 때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 아마 이기실 거예요. 그 쉬운 걸 못 한단 말이에요. 내 공포감에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공포감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진다고 보면 되고요. 모두가 다 낙관적일 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걸 갖다가 굉장히 쉬운 건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청하려고 그런 거예요. 삼유, 예. 여유, 여유, 자유, 네. 소유. 네? 주식을 소유하되 여유 있게.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 이거. 네. 주식 투자의 3 키워드네. 우리 이승훈님께서 특별히 이 노래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 그죠? 이 여유를 곡은 가져야 언제? 소유를 하게 되고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 말 되죠? 이번에 네. 만드신 곡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제가 3집 앨범 낼 때 만들었던 곡이에요. 거의 시입니다. 시. 네. 독백. 네, 독백이에요. 독백. 자, 그러면 한번 좀 네. 들을까요? 네. 예. 이승훈님이 불러드리는 삼유 세 가지 자유, 소유, 여유. 예.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지, 또 여유라는 거는 또 언제 한번 생각은 해봤는지,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봤는지. 자유, 말로 하긴 정말 쉽지만 어렵다 말하기도 이상하지만 스스로가 쌓은 벽에 부딪히는 걸 어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자기만의 다른 성을 만드는 건 아닌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곳이 진정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새들보다 더 세상에 얽매여 사는 나지만, 내가 가진 그 이기의 벽을 허물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 여유, TV에서 많이 듣던 말, 나 30 되면 아주 쉽게 말할 줄 알았지. 어지러운 일상에서 잠시 피해 있는 걸 어찌 여유롭다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여유롭게 나를 보지만 나 역시 그렇다 말할 수 있을까? 모자라도 내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다 생각하고 안아보는 게 그게 진정한 여유 아닌가? 소유,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는 용기만 하지. 바람 하나 담을 자리조차 없다면 어찌 소유했단 말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내 거라고 말들 하지만 그저 내 앞에 잠시 머무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갈 때에 아련하게 느껴보는 부질없음이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갈 때에 아련하게 느껴보는 부질없음이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그게 진정한